여러분, 감정적이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좀 약간 좀 저급하고 철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근데 감정이 나쁜 거예요? 감정은 꼭 필요한 거고 잘 활용하면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잘 다스리지를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하게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감정을 느끼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감정을 잘 느끼지 않는 걸까요? 오늘 그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성공지향적인 사람,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감정을 잘 느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감정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뭐 쓸데없는 감정 소모 이 정도로 생각하죠. 그리고 본인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남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 하기 때문에 이 겉보기에는 멘탈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뭐? 감정? 난 이성적인 사람이야. 요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렸던 가짜 자기. 가짜 자기는 감정을 주로 삭히죠. 꿀꺽꿀꺽 삼켜요. 그게 미덕인 줄 알고 그게 모두에게 평화로운 건 줄 알고.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결국 나를 망치고 우리를 망쳐요. 나보다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따위는 잠시 저 멀리.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다 어디로 가요? 내 몸에 차곡차곡 쌓여요. 참으면 이 반드시 몸이 망가져요. 세 번째로는 강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나 어릴 적에 좀 지속적인 어떤 외상이 있었던 사람도 감정을 좀 배제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요, 그거를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사건과 감정을 분리해 버리거든요. 그게 주지화, 이지화라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라는 거는 자기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사건에서 감정을 빼버릴까요? 너무 어린 나이에 뭐 분노, 좌절, 슬픔 이런 게 막 너무 감당 못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그걸 분리해버렸고 커서도 여전히 그 힘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감정을 안 느끼고 살아가죠. 나 어릴 때 그 사람 나한테 그렇게 했거든. 근데 난 다 이해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유,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아. 요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 당한 내용이 그렇게 쿨할 만한 내용이 결코 아니거든요. 본인이 감정을 뺀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요, 부모님이나 어떤 의미 있는 타인,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트라우마적인 상처를 입혔다면 거기서 이제 감정을 빼버려요. 그럼 이 감정을 안 느끼거나 잘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거 되게 좋아 보인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사실 거의 울지도 않고 화도 거의 안 나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감정 기복도 없이 화도 안 나고 너무 편안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요. 근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 대인관계에서 티가 나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 바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해요. 타인도 나에게, 나도 타인에게 편안함을 잘 느끼지 못해요. 얼굴은 항상 평온하게 웃고 있지만 태도는 항상 쿨해 보이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해. 겉보기에는 정말 몰랐는데 친해질수록 가까이 갈수록 딱 벽에 부딪히는 느낌? 회피성 성격 장애들이 주로 갖는 특징이죠. 딱 벽쳐요. 세상에 진짜로 편한 사람이 한두 명? 그마저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친밀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희한하게도 열등감을 쉽게 느껴요. 이 긴밀한 애착 관계가 있어야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세상에 진정한 내 편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정서적인 지지가 부족하니까. 요거에 대한 영상도 이제 더보기에다 링크 넣을게요. 물론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감정의 에너지를 일에다 쏟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중독, 워커홀릭이 많아요. 세상에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안 느끼려고 하는 것뿐이지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감정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고 나를 느끼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상대방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감정을 오픈하지 않아? 감정을 나누지 않아? 이거는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는 건데 당연히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저 그냥 흠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뿐이에요. 이러면 일적인 관계에선 상관이 없지만 근데 우리가 일만 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가족들하고도 힘들고 연애도 힘들고 결혼생활 다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감정부터 체크를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수시로 질문하세요.
드라마를 봤다. 그럼 직후에 지금 어떤 마음이야? 체크하세요. 음식을 먹고서 지금 기분이 어때? 사람을 만나고 와서도 오늘 모임 때 마음이 어땠어? 걔가 그 말 했을 때 너 마음이 어땠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설명하고 사건 설명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때 걔가 그렇게 말했잖아. 걔 그래서 나쁜 애야. 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 이렇게 설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감정만 물어보세요. 수시로 물어보세요. 근데 좋았어, 나빴어 이렇게 두 개로만 대답하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자신의 감정을 중간중간 계속 물어보고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를 혼잣말로라도 소리내서 표현을 하세요. 대답을 할 때 머리로만 대답하지 마시고요. 소리 내세요. 화장실 갔을 때 혼잣말로, 아니면 뭐 거울 보고 혼잣말로, 아니면 차에서 운전하면서 내 감정을 소리내서 말을 하세요. 소리내서 말해버릇하면은 언젠가는 남한테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아, 나 오늘 좀 기분이 업된다. 아, 나 오늘 되게 짜증난다.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나한테 말해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 슬슬 누구랑 대화할 일이 있거나 어떤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대화를 하면서 꼭 내 감정에 대한 언급을 한두 마디라도 해주세요. 특히 자기 주장을 할 때 꼭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 친밀감과 인간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주장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먹힐 수가 있거든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굉장히 슬프다. 이런 식으로 내 감정에 호소해서 말을 하면 상대방의 행동 교정도 되고 친밀감을 느끼고 인간미까지 느껴져요. 그리고 사실 컴퓨터같이 막 잘난 사람보다 부정적인 감정도 편안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편안해요. 이렇게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도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딱 한마디라도 이런 목표를 딱 세우시고 실천을 해보세요. 그럼 점점 편해지실 거예요. 사람들도 물론 나를 편하게 봐줄 거고 나도 점점 사람들이 편해지고, 그렇게 해서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일중독도 치료할 수 있고요. 열등감도 줄어들 수 있고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워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웃긴 데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